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많이들 하시죠. 조합에서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어부가 멘토링들 다들 하고 계시죠.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혐마당 한 대잔치는 저희가 2019년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어르신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까지 2년간 지금 중지를 하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저희가 온나눔 사업용으로 연탄 예산을 써놨는데 그 연탄 대신 2개의 동에다가 라면을 100박스씩 전달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정중앙회 홍보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 단체에 저희 1000만원을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 인정기업으로 선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소도시형 지역의 신협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신협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동에 폐지를 수거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0명. 그리고 청주시에는 한 600여 명의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이제 각 지역의 시나 동에 가면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수거를 하신 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인도를 다니게 되면은 과태료를 3만 원 이거든요. 과태료를. 그래서 늘 차가 다니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새로운 리어카를 제공하고 또 안전조끼 2벌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해서 중앙재단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 리어카 30대와 안전조끼 60벌, 2벌씩 해서 60벌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 중에 특이사항에 이것을 함으로써 청주시 시의장이라든가 우리 동네 시의 지방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을 행사날 좀 초청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청주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기수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 신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복지나 복지사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작년에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여기까지 사업을 했고 금년에 와서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마크가 지역사회 공헌 인증 기업 저 탭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트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놨는데 일단 전국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기업 인증을 받으니까 한사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 성신신협은 상당히 매스컴에 예산도 되고 이사장을 인터뷰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사라고 표현하면은 좀 잘못된 표현인가만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중국 속에서도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홍보 효과는 이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와서 저희가 요것도 이제
금년에 저희가 두 번째로 인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르신들이 밖을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자녀나 식구들이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좀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조합원이 한 10,000여 명 되시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자가 한 54%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85세 어르신들을 한번 데이터로 추출을 해봤더니 한 90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900여 명 중에서 저희가 저희 시정만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공감대 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 동네 북부복지관, 그 다음에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휴먼케어, 이런 조직들하고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MOU를 해서 저희 신협의 홍보위원이 한 30여 분의 홍보위원이 계시는데 여기서 자진해서 하실 분, 봉사를 하실 분, 그 다음에 모자란 숫자는 휴먼케어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 30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하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당신이 누구냐,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의심점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3개월째 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달째 지나가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전화가 안 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 개선이 많이 되어진 거죠.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남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가장 사랑하는 여인한테 40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은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한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는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스킨십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신협이 가족과 같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방문을 해야 된다. 또 자주 전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있는데 6개월간 사업을 끝내고 나면 이 체크리스트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제공을 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또 하는 조합이나 단체가 있으면 어떤 작은 데이터지만 하나의 이것이 쌓이면은 하나의 큰 빅데이터가 되어서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조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여서 저희가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자들이 그때그때 어르신들의 동향, 또 말하는 스타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력이나 시력이 굉장히 약하신 어른분도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는 보청기 같은 걸 거의 안 끼시고 생활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면담하는 과정의 어떤 테크닉,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필요하신 조합이 있으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한테 보내드린 반려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토복, 중복, 말복 때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뭡니까? 추어탕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완전히 완제품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한 번이나 2번, 3번 정도 나누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양식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씩 한 가정에 약 15,000원짜리 정도의 반찬을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QC하고 또 그 가족들이 와서 QC하고 해서 이 반찬을 한 달에 2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리 중앙회 사회복지재단 신협 우리 사용원 재단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저희 신협에서 1,000만 원의 10분의 1인 100만 원을 합쳐서 약 1,100만 원짜리 사업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야기를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뭐 20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험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 인증 앞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빼고 슬기씨 저것을 신협이라는 단어로 바꿉시다. 네? 신협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인증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제가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를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메모를.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한 메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남은 그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각 신협이 인증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나 또 실무 책임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증기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부장도 오셨고 우리 대리분들도 오셨고 했는데 어쨌든 가셔서 좀 오늘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사장님들한테 또 실무책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인근이나 우리 재단이나 또 그 각 지역에 보면은 복지관들이 있잖아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없는 지역 단위에는 면사무소나 시에 가면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그리고 각 도에는 도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강의하신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하고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스킨십을.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사회보장에 대한 봉사에 대한 어떤 테크닉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복지사회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가끔 불러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당신의 아이디어가 있느냐 한번 물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신협에다 썼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동네에 있는 복지관 관장, 더 나아가서는 도의 사회복지회의 회장 정도는 가끔 불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주면은 그 친구들은 밤샘을 해서라도 각 신협에 아이디어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타 봉사단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신협의 이사장님, 실무 책임자에게 요 기업 인증패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대와 나눔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 신협은 청주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급이죠. 병원급 플러스 장내 예식장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신협의 조합원 확인증을 저희가 첨부를 시켜주면 적게는 20%에서 50%까지 장내 비용을 디스카운트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비급여에 대한 10%도 있고 15%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조합원 한 사람이 얘가 조합원일 때
위로 부모님, 밑으로 자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MOU를 했다.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의 하나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보다 실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못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관하고 MOU 해라. 이겁니다. 아니, 그 병원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MOU 합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병원에는 홍보 기획팀이 있습니다. 각 병원에 홍보 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획팀의 팀장이나 부장을 콜을 하면 이 병원의 홍보 기획팀들은 우리가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신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MOU라는 계약서를 써서 1년 단위로 6개월 만든다면 별명이 이의가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연대는 각 동사무소 또 지역 단위는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봉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하고도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협은 금융사업도 요즘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슨 보험사까지 이렇게 얹어주니까 굉장한 어떤 큰 짊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런 많은 조직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시협이 원하는 목적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연대와 나눔을 해라. 연대에서 제가 의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기술을 빌려서 우리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사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MOU는 다 해라. 할 수 있는 모든 MOU는 다 해라. MOU는 법률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가다가 어떤 관계가 좀 나빠지더라도 책임을 특별히 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협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서 당신하고 연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조직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 앞전에 좀 모델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각 시, 지역 복지관장, 복지관의 직원들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 차 한잔씩 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자문을 배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사회복지 쪽으로는 전문가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좀 조언을 많이 받다 보면은 상당히 주옥 같은 그런 봉사 아이템이 발굴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는 사업 하지 않습니까? 나면 갖다 드립니다. 그냥 줘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앞뒤의 시간에도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업은 우선 지속적 이야기입니다. 지속적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속적이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이란 말은 그 기간은 과연 그럼 얼마 정도를 요구한 거냐 하고 한다면 지속이라는 것은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당된 조합원이 10명이면은, 100명이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10명씩 하면은 10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속적이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템이 선정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또 중앙회가 지금 원하고 있는 지역 인정 기업으로 무조건 200점 만점에서 195점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기타 사항들은 앞으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알고 있는 한은 제가 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